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입니다. 4월 10일 토요일 저녁에 전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은요, 알리바바 관련된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4월 10일 토요일 오전 이 알리바바가 중국 감독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3조 원 처분 받았습니다. 시장 예상은 1조 원 정도였는데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이유는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렇게 과징금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규모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전체주의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실감했고요. 정말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은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을 우선 중국 로컬 소식통 통해서 보겠습니다. 알리바바가 3조 1천억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자택일식으로 독점 행위한 것에 대한 처벌이고요. 알리바바 측은 빠르게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번 처벌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단호하게 복종 수용할 것이라고 이제 정부의 중국 공산당에 이렇게 수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요, 알리바바의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고 오늘 오전 빠르게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중대한 돌발 상황 발생한 알리바바, 이렇게 중국 로컬 소식통은 전하고 있고요. 행정처벌로 과징금 182억 위안, 우리 돈으로 3조 1천억 원 정도 물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자택일 방식으로 독과점 행위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죄를 물어서 중국 감독 당국이 처벌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리바바 측에서는 앞에도 나왔지만요. 겸허하게 이 처벌을 받아들이고 단호하게 복종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의 그런 감독 당국이 될 것이고요. 법에 의거해서 알리바바 그룹에 행정처벌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에 위법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면서 구체적으로 2019년 매출액의 4%, 정말 엄청난 규모가 되는 것이고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 쭉 반복될 것입니다. 10일 중국시장감독총국은 법에 따라 알리바바 그룹의 위법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2019년 판매액 4%에 해당하는 182억 2,80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에 이 중국의 감독당국인 국가시장감독총국 조사팀 요원들이 파견돼 조사를 시작했고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가운데 현장 조사가 완료된 바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알리바바는 공시를 통해서 이렇게 공시가 있었고요. 감독당국 행정처분 결정서를 받고 이에 대한 처벌을 성실히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에 의거해서 경영 활동을 할 것이다. 규제 강화 시스템 구축, 혁신적인 발전에 입각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영미권 언론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언론 내용을 참고해서 빠르게 보도가 된 것이고요.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를 찰싹 때렸다는 CNBC 보도, China slaps Alibaba with the $2.8 billion fine in anti-monopoly probe라고 헤드라인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독점 조사를 통해서 28억 달러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고 알리바바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요, 중립적 느낌으로 이렇게 건조하게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Alibaba faces $2.8 billion fine from Chinese regulators. 그래서 알리바바가 중국 당국의 28억 달러 과징금 처분에 직면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경제 매체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조금 늦게 보도를 했고요. 알리바바가 중국 내 반독점법 관련해서 28억 달러 과징금 처분을 받아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다른 영미권 언론들도요, 시장 혼란 야기, 반독점법 위반 등 이유로 해서 알리바바가 28억 달러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빠르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국내 언론들도 그랬습니다. 제가 형광펜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 반독점으로선 역대 최대, 괘씸죄, 중국의 알리바바 때리기, 그리고 미운 털, 알리바바의 반독점 과징금 3조 원 부과, 그리고 중국 당국 미운 털 알리바바의 사상 최대 반독점 과징금 3조 원, 또 중국도 알리바바 때리기. 네, 그래서 알리바바 3조 원대 과징금 처분 이 사실과 함께요, 반독점 역대 최대라는 이 수치적인 부분, 그리고 괘씸죄,
알리바바 때리기, 미운 털 등 알리바바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지속되어 왔음을 이 단어들 몇 개로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버릇을 잡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이 마윈 내치기라는 그런 시장 내 분석도 나오는데요. 뭐 구체적인 사실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중국 당국의 이 공산당의 미운 털이 박힌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한국경제 부분에서는 지난해 12월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 착수했다. 그리고 2015년부터 타오바오 등 자사 플랫폼 내 입점업체들의 이 양자택일하는 방식을 강요해서 다른 선택을 못하게 했다. 그것이 반독점법 위반한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알리바바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이용해 입점업체들의 판촉 행사에 참가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MBC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손보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고요. 이 엔트그룹은 지난해 11월 상하이와 홍콩 증시에 상장할 계획을 세웠지만 창업자 마윈이 공개석상에서 중국 금융당국이 후진적이라며 비판한 뒤에 상장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그룹은 정부로부터 사업 범위 제한과 금융지주사 재편 등의 요구를 받고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그냥 입이 될 텐데요.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번 과징금 부과는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기 위한 당국의 구체적 조치라면서 건전한 플랫폼 경제 관리 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명분이고요. 이 중국 공산당의 입이기 때문에 그냥 뭐 형식적인 말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원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의 대형 기술 업체들에 대한 단속 강화하면서 이 기업들의 주가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알리바바로 인해서 조금 악순환이 나오는 식으로 다른 종목들, 다른 기업들도 조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평가고요. 마윈은 지난해 10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한 포럼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전당포에 비유하며 규제를 비난했다가 당국 표적이 됐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왕치산 중국 주가 부주석이 있었는데 굉장히 노했다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 엔트그룹의 370억 달러 규모 기업 공개는 물거품 됐고 알리바바 그룹의 해체 압박까지 받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마윈의 세치의 혀가 문제였다고. 그런데 일면에서는요, 이러한 마윈 너 한 번만 걸려봐라는 식으로 이미 이 내치기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내치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의견이 분분한 것이고 세부적인 속사정은 그들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경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최고액은 2015년 중국이 미국 퀄컴에 부과했던 9억 7,500만 달러, 1조 2천억 원인데 거의 3조 원이니까요. 2.5배 정도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뭐 자기 편, 내 편도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편이라고 하는 것 없이 그냥 중국 공산당에 반대된다는 입장 되면은 무조건 적으로 삼는 걸 공포스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리바바 위법 행위의 성격, 정도,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서 이러한 금액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아주경제 관련한 내용이 더 있는데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마윈의 알리바바 창업자를 옥죄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마윈도 2차례 당국에 소환됐고 사실상 공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후샤오밍 엔트그룹 CEO는요, 최근 개인적인 사유로 돌연 사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머니투데이 내용도 조금 눈에 띕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이번 결정이 알리바바의 경영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 전했다면서 일본 쪽 언론도 이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쪽 언론을 보면서요, 이제 형광색 표시된 부분만 보면 좋겠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부분이 오전에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알리바바노 KA니 다게끼 왔다 했소다 해서 알리바바의 경영에 타격을 줄 것 같다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이 이 매각 나도가 바이격 다이쇼 또 나를 가노세가 아르도 이유라고 해서 매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알리바바가 지분을 100% 사우스 차이나 SGMP 이제 지분을 갖고 있어서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곱게 좋지 않게 보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알리바바가 매각하라는 것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알리바바의 이 전자상거래 EC 사업에도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시다 우곡기와 알리바바노 히비노 EC 지견이모 가게오 오도시 즈자르 또유 그렇게 해석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서울경제가 내용이 3주 전 내용인데 이 중국의 알리바바에 홍콩 언론 매각 압박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 이미 나와 있었고요. 반중 여론 통로 차단 노림수라는 것으로 헤드라인에서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알리바바가 보유한 미디어 자산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100%. 이거는 중국의 유명한 경제 매체인데요. 디 차이징 리바오라고 해서 제1 재경 일보 그리고 36KR 16.2%, 시나 웨이보도 굉장히 일반 대중들이 많이 쓰는 소셜 네트워크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30%, 비리비리 동영상 서비스 이제 플랫폼이 6.7%, 매스미디어 이 계통을 이제 생태계를 조금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이 알리바바의 위협을 느낀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운 털이 박힌 알리바바가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조성하는 것에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정 기업의 미디어 영향력 확대를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저도 중국에 살면서 이 언론을 통제하는 정도가 중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특히 기자라고 했을 때 비자를 맞는데 정말 힘듭니다. 이런저런 서류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신분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언론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중국 공산당이 언론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월 9일자로 이렇게 나왔던 기사인데요. 알리바바 이 와중에 SCMP는 직원 4% 감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부 재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그런 이제 절차를 밟는 것인데요. 4% 감원을 진행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구조조정 효과는 4월 10일부터 시작이 되고 이번 감원 영향을 받는 직원 수 제공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정보다 보니까요. 이것을 거부한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알리바바는 중국 정부로부터 미디어 자산 매각 압박을 받아왔다는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요.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난해 11월인데 아무래도 이 마윈이 공식 석상에서 중국 정부를 금융당국을 비판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분석 기사를 내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국 내 권력 다툼 산물, 권력의 도전을 하지 말라는 의미, 왕치산 부주석의 분노가 직접적 원인,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공산당 체제 수호가 더 우선이다. 정말 이제 중국을 잘하는 사람의 이제 기사가 되는 것 같고요. 이번 사태가 단순히 특정 기업에 대한 손보기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것은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이고요. 이 위에 부분은 다른 매체인데 지금 이 헤드라인으로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관련 내용이 있을 텐데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집권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쩌민 전 주석이 이끄는 상하이방 공산당 혁명 원로의 후손을 뜻하는 태자당을 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상하이방 이 태자당에 있는 그 세력들을 이제 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가까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윈 사태 이면에는 이 시 주석의 종신 집권을 둘러싼 파워 게임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요. 충분히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일당 독재이지만 그 당 내부에서는 서열이나 아니면은 권력 집단 간의 다툼이 늘 일어날 것이고요. 마찰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이제 시진핑이 다시 집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기에 앞서서 권력 내부 간의 그런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의심이 드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사태 일면에서 마윈 사태도 이렇게 시 주석의 종신 집권 둘러싼 파워 게임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느낀 게 권력에 도전하지 말라. 경제 발전보다 공산당 체제가 수호가 더욱 중요하다. 여기 있는 서브타이틀이 굉장히 좀 와닿았고요.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되는 게 일당 독재 전체주의,
그 무소불위 권력의 무서움을 새삼 느끼게 되는 이번 마윈의 알리바바 3조 원 과징금 처분이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 위에 있고요. 국민의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란 사회 체제는 우리 보통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체제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여전히 폐쇄적인 사회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주식TV였습니다.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마윈의 알리바바 중국 감독 당국으로부터 3조 원의 과징금 처분받았다. 이유는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분명히 문제 삼을 수 있던 거 지금 문제 삼습니다. 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이 마윈의 알리바바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졌는데요. 이 사태에 따라서 영미권은 물론이고 국내 언론들도 대서특필하면서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임팩트가 클 것인데요. 이 알리바바 종목이 어떻게 주가에 반영될지, 주가의 악재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반영할지, 그리고 이 알리바바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다른 기업들은 어떤 불똥이 튈지 다음 주 조금 주의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시청 감사합니다. 판다주식TV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임팩트가 있는 이제 자료다 보니까요. 자료를 준비해서 조금 중간에 말실수가 있더라도 이렇게 쭉 이어서 한번 이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할 수도 있는 뉴스인데요. 그래도 주말 날씨가 계속 좋다는 가정하에서 주말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이제 관련된 영상 나오면 빠르게 시의적절하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